피를 나눴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어릴 때는 형제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단어가 될 줄 몰랐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서로의 얼굴을 매일 보던 시절에는 굳이 관계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각자 삶이 생기면서 형제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되어갑니다. 연락을 하려다 말고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말수가 줄어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색해진 걸까? 중요한 건 대부분의 형제 관계는 큰 싸움 때문에 멀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서로 등을 돌릴 만큼의 사건이 있었던 집은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서운했지만 말하지 않았던 말, 기대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반응, 괜히 말 꺼냈다가 더 상처받을까봐 삼켜버린 감정들. 그때는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니까 이해해야지. 지금은 바쁘니까 넘기자.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겠지. 하지만 그 나중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남아 거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형제의 이름이 떠오를 때 그리움보다 불편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노년에 들어서면서 이 감정은 더 선명해집니다. 주변 사람은 줄어들고 삶의 속도는 느려지는데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왜 나이가 들수록 형제 관계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싸워서 멀어진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서 멀어졌습니다. 형제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큰 사건을 떠올립니다. 돈 문제였을까? 부모 간병 때문이었을까? 유산 이야기가 오갔을까? 물론 그런 계기가 있었던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를 삼켰던 날 서운했지만 넘어가자고 마음먹었던 순간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나빠질까봐 입을 닫았던 기억. 그때는 그 선택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제니까 이 정도는 내가 참는 게 맞겠지. 그런데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묻힐 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얼굴로 다시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침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연락을 미루는 이유가 되고 어느새 연락하지 않는 게 편한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는 싸움도 없고 크게 다툰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왜 이렇게 됐지? 딱히 큰일은 없었는데? 하지만 관계는 큰 사건보다 작은 감정이 더 오래 남깁니다. 특히 형제 관계에서는 이게 더 그렇습니다. 형제라는 이름 때문에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서운함은 말로 꺼내기 더 어렵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사이가 더 틀어질까봐, 괜히 유난 떠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시간이 갈수록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이 침묵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일상에 치여 관계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와의 거리도 갑자기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괜히 연락했다가 어색해지면 어쩌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 역시 관계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멀어지게 하는 선택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멀어진 형제 관계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프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의무라는 형태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는 정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젊을 때의 형제 관계는 그래도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보고 싶으면 연락하고 싫으면 멀어지기도 하고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형제는 점점 감정보다 의무에 가까워집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연락을 해야 할 것 같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야 할 것 같고,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때부터 형제는 보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해서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의무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괜히 얼굴을 봤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예전 이야기가 나올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할 것 같아서 만남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인데도 만나고 나면 집에 와서 더 지쳐요. 이 말 속에는 미움보다는 소진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형제 관계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가 계실 때는 그분이 완충 역할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서로를 직접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왜 늘 나만 참았을까? 왜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형제와의 만남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못 간 게 아니라 안 가는 선택. 이 선택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지막 방법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선택이 마음을 완전히 편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난 대신 미묘한 죄책감과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함께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형제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멀어지면 편하지도 않고 가까워지자니 마음이 다치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감정이 왜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지는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리를 두었는데도 마음은 왜 더 복잡해질까요? 형제와 거리를 두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괜히 상처받을 일도 없고 만나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선택이 마음을 완전히 가볍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형제와 거리를 둔 뒤에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밤이 되면 이 생각들이 더 또렷해집니다. 노년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하루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마음속에 남아있던 관계들이 자주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연락을 끊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보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긴 한데 마음 한쪽이 계속 걸려요. 이 감정은 미련이라기보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끝냈다고 스스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복잡함이 약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형제라는 관계는 친구와도 다르고 이웃과도 다릅니다. 좋든 싫든 같은 기억을 공유했고 같은 시간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거리만으로 마음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잊지는 못하고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다시 다가가지는 못하는 애매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책임감 없는 사람처럼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지? 이 정도면 충분히 했잖아. 이 두 감정이 서로 부딪히면서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형제 관계는 단순히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꼭 다시 가까워지지 않더라도 연락을 재개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조금은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방향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다시 가까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은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형제라는 관계는 어느 하나로 딱 잘라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화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년의 관계는 젊을 때처럼 무조건 이어가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거리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만큼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였는지, 계속 참아온 마음이 더는 감당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너무 오래 말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인지,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관계는 멀어졌는데 마음은 계속 붙잡혀 있게 됩니다. 노년에 더 힘든 이유는 이제 남은 시간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관계 하나하나가 괜히 마음에 남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지금의 선택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혹시 마음이 허락한다면 아주 작은 선택도 괜찮습니다. 긴 통화가 아니어도 좋고 다 풀어내는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안부 하나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신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하는 선택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형제 관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도 있고 지금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든 스스로를 죄인처럼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형제와의 관계를 억지로 바꾸게 만들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